자, 지역지구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지구제는 자 이런 겁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혼합되면 용도가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이건 지역지구제 실시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에요. 자, 그럼 주택의 입장은 자 공장에서 공해를 유발함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줌으로 해서 주택은 공해 유발을 못하게 압력을 가는 것,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부의 외부 효과라 씁니다. 자,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이 부의 외부 효과 되겠죠. 이 부의 외부라는 효과를 뭐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걸 제거한다. 자,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제거 안 되면 줄이게 되겠죠. 이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겠죠. 그럼 이거 없애려고 하면 어때요? 지역지구제 실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주거지역이란 용도를 결정하면, 자, 지역은 중복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중복이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 잘 놉니다. 지역은 말 수 없다?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중첩이 안 돼요. 그죠? 중첩 안 된다, 중복 안 됩니다. 지구는 중복될까요? 중복해도 돼요. 지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걸 지역지구세라 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결정되면 주택 외에는 도를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오죠. 같은 용도로만 이렇게 도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세대 간 형평성이 유지된다 라고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용도가 도로므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줌으로 인하여 주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파트 살 때 아파트 단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가격 상승이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몰려일수록 아파트 가격의 시세가 좋아집니다. 오를 때 동반 상승이 많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 동네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뭡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인구 늘어났죠. 인구 늘어나니까 수요가 뭡니까?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편에 세 가지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세 가지 그림을 하나에다 묶어서 그려볼게요. 자, 하나에다 묶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Y축을 제가 가격축이라고 쓰고요. X축을 양축으로 보겠습니다. X축을 뭐다? 양축으로 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우상향곡선이라 말했습니다. 우상향곡선이라 씁니다. 자, 가격과 공급량이 정비례 관계 있죠? 가격이 인상되면 공급량도 늘어납니다. 자,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우하향곡선이 되겠죠. 원래의 주택 가격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주택 가격이 1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죠? 양이 이 동네 1000세대가 있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수요가 인구가 늘어나므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뭐가 증가한다? 수요가 이마에 증가했습니다. 자, 수요는 우리가 단기에 증가합니까? 장기에 증가합니까? 단기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단기에 수요가 증가함으로 자,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뭐만 증가했습니까? 수요만 증가함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갑니다. 그럼 주택가격이 1억 5천까지 올라갔다 봅시다.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면 요는 것을 우리가 기존 공급자라 씁니까? 기존 공급자는 얼마 올라갔어요? 5천만 원 올라갔죠? 5천만 원만큼 뭐다? 초과라는 이윤이 발생된다 이 뜻입니다. 자, 보면 5천만 원만큼 초과이윤이 발생하므로 이 초과이윤을 먹기 위해서 신규 공급이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자,
장기로 도를 수 있는 게 뭐다? 공급이에요. 장기로 신규라는 공급이 늘어나겠죠. 신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신규 공급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세 가지 패턴이 있겠죠. 자,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축 비용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건축 비용이 불변인 경우도 있죠. 불변 여기까지 이동하겠습니다. 건축 비용이 상승하면 여기까지 가고, 건축 비용이 줄어들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 비용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걸 비용 불변 산업이라서요. 건축 비용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겠죠. 비용 증가하는 산업이겠죠. 비용 증가 산업이겠죠. 부동산은 비용 증가 산업에 들어갑니다. 어디 간다? 비용 증가 산업에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비용 증가하고, 동산은 반대니까 비용 감소 산업이 됩니다. 자, 동산은 비용 감소 산업이죠. 자, 동산은 뭔가 뭐를 대량으로 만들면 비용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겠죠. 비용 감소 산업이 되겠죠.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세 가지 패턴이겠죠. 만약에 비용이 공급을 증가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공급이 여기까지 증가함으로써 여기 가격은 원래입니까 아닙니까? 원래보다 원래 상태로 가격이 회귀되어서 안 됐어요.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원래 상태로 회귀되었죠. 이 말이 늘어났다 봅시다. 자, 그러면 가격선은 그림상에 뭐다? 수평선입니까? 수직선입니까? 수평선 상태가 돼요. 가격선 수평선 상태가 되고, 자, 만약에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이 여기까지만 이동하니까 여기 원래입니다. 원래보다 많아요, 적어요? 예? 자,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요. 원래보다 높은 선에 결정됐죠. 이걸 우상향이라서, 뭐다? 상향.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고요. 자, 비용 감소는 원래보다 낮아요, 높아요? 원래보다 낮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하향 곡선이 되겠죠.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가 나타난대요. 시험은 이거 순서를 바꿔놔요.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놓으면 장기는 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무조건 다 증가합니다. 비용 증가든 비용 불변이든 비용 감소든 전부 다 모두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역지구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적었습니다. 자, 뭐다? 부의 외부 효과나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자, 시험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정의 외부 효과를 실현한다 이렇게 바꿔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용어 바꾸면 안 됩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실현하는 거 아닙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그거 줄 거고요. 자, 쭉 내려가면 3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 같은 용도니까 세대 간 형평성 유지된다. 자, 3번 찾았습니다. 세대 간은 형평성이 유지됩니다. 지역 간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지역과 실시된 지역 사이를 물어보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세대 간은 형평성 유지가 됩니다. 자, 오른편에 봅니다. 단계 셋째로 봅니다. 수요가 늘었습니까? 단계 셋째 수요가 증가함으로, 자, 단계는 뭐다? 주택 가치가 이만히 상승했어요. 이만치 올랐습니다. 주택 가치가 상승하니까 기존 공급자입니까? 새로운 공급자입니까? 기존 공급자를 새로운 공급자로 바꾸면 틀립니다. 기존 공급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장기로 갑니다. 자, 장기로 가니까 뭐다? 기존 공급자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신규 공급이 들어옵니다.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 세 번째 보니까 세 가지 있죠. 비용 불변과 비용 증가와 비용 감소로 나눴습니까? 패턴이 몇 개입니까? 공급이 늘어났는데 몇 가지? 공급을 증가함으로 비용 증가도 있고 비용 불변도 있고 비용 감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비용 불변 산업이고 두 번째 그림이 비용 증가 산업, 세 번째가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자, 비용 불변은 원래로 가격이 획일했어야 안 했어요? 획일했죠. 장기적으로 가격이 불변이니까 양은 모두 증가하고 수평선이 되고요. 두 번째는 비용 증가니까 원래보다 가격이 상승하겠죠. 양은 무조건 증가하고, 세 번은 원래보다 가격이 하락한다. 쭉 읽어보세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장 넘깁니다. 넘기면 이제 TDR 제도라고 있습니다. TDR 제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돌아서 TDR 제도가 자꾸 기출이 되고 있으므로 좀 봐도 있습니다. TDR 제도가 뭐다? 자, Transferable Development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자, 되겠죠? 이 문제는 오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걸 디벨로먼트가 개발권이라 씁니까? 개발. 라이트가 권리 되겠죠. 트랜스퍼가 양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쓰는 제도입니까? 미국 제도입니까? 미국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널리 사용한다고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널리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이거는 공중권 활용 방안입니다. 뭐다? 공중권 활용 방안인데 지중 공간 활용 방안으로 해가 두 번이나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공간, 이 공중 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제도라 미국에서는 제도입니다. 그냥 간단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뭐를 분리한다? 소유권과 개발권을 제가 분리시켜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래는 상한선이라는 규제가 있어요. 뭐였더라? 상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적률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상한선이 규제되어 있는데 이 상한선을 제가 편의상 용적률 200%라고 보겠습니다. 용적률. 자, 상한선 용적률 자 200% 되겠습니다. 200%. 상한선 정해놨습니다. 용적률 200%가 되어 있는데, 그죠? 어떤 지역에 역사유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역사유물. 자, 역사유물이 있다. 경복궁이 여기 있다 봅시다. 그러면 역사유물이 있으면 고층 건물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사유물이 있는 동네를 앞으로 보존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고, 역사유물이 없으면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적률을 100%를 규제함으로 인하여 여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원래 200%까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 100%에 규제하니까 이만큼 상부에 여기만큼 상부에 이만 못 서겠죠? 미이용하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었어요? 미이용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이 미이용 공간에 이만큼 못 쓰는 사람 이만큼 불만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TDR 그죠? 정서를 발행해 줍니다. TDR 정서를 발행해 주고, 이 정서를 개발 가능증이 본인이 직접 쓰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우리가 TDR 제도라 씁니다. 이 공중권은 이 땅값에 뭡니까?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라는 가격의 70%에서 80%라면 만약에 여기 땅값이 한 평에 1,000만 원이라면 자 TDR은 얼마에 거래될까요? 자 700에서
800 정도 거래되겠죠. 800으로 이렇게 거래된다면, 자, 개발 가능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땅값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보시죠. 5천만 원까지. 토지가 워낙 비싸겠죠. 5천만 원까지 상승한다면, 자, 워낙 토지 가격이 있으니까 고층건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겠죠. 집약적 이용하는 경제적 동기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평당의 가격이 5천만 원이고 여기 공중권은 한 평에 700에서 800 정도 되니까 뭐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까? 공중권이 상대로 저렴하겠죠. 원래는 상한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2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 상한선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뭐만 사면? TDR 정서만 산다면, 뭐만 산다면? TDR 정서만 매수한다면, 그죠? 자기가 원하는 높이까지 얼마든지 다 지어도 관계없어요. 뭐만 산다면? TDR 정서만 산다면 무한정 높게 질 수 있는 제도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여기 못 사는 만침을 뭐다? 우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 TDR을 사니까 더 높은 거니까 우발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라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보상은 개발지역 주민이 사준모로 보상되었습니까? 정부에서 보상했습니까? 주민이 사준모로 보상된 결과되지 정부에 보상한다고 자꾸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공중권 활용 방안인데 지중공간 활용 방안으로 또 시험 여러분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쓰는 제도 아니고 미국에 쓰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쓰는 제도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읽어보시고, 자, 장점하고 단점만 읽어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개발권 상실된 우발 손실을 시장 기록을 통하여 다른 곳의 개발권을 기록 우발익을 보상함으로 공사익 조화를 이룬다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자, 정부의 개입에 의한 방법에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겠죠. 되겠죠. 단점은 셋째 줄입니다. 자, 이미 설정된 기준 상한선에서 개발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다음 페이지 개발 가능지의 과밀 혼잡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는 토지형 효율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했죠. 1번 개발 제한으로 인한 토 규제는 보존지역 있습니까? 보존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돌았다. 자, 두 번째 초기 개발 양도제는 도심지역 사물 보존 등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출발하였고요. 세 번째 보시니까 교제지역의 토지는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소유권 부여합니까? 개발권이 부여됐습니까? TDR은 개발권입니다.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TDR 증서를 준다 했잖아요. TDR 증서는 개발권을 부여하여 라고 씁니다. 자, 부여를 통해 보존하는 제도라 될 수 있겠죠. 자, 이거 틀렸고 3번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존의 유전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5번에 규제 지역 토지소의 재산상 손실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TDR 제도 한번 받으시고 다른 거는 출제 잘 안 되니까 건너가시면 되고요. 자, 어디 보시면 20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도 매년 출제가 되므로 별표를 달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도 거의 매년 시험에 논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입니까? 무슨 제다? 최고 가격만을 규제한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되겠죠.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이거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최고 가격제 일종입니까? 이거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우리가 임대료 규제 제도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그냥 보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었죠.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 됐습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정비례모로 우상향이고, 수요는 뭡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우하향 곡선이 됩니다. 자, 제목이 임대료니까 임대료란 말을 써야 되겠죠. 임대료를 y축으로 바꿨고요. x축은 양이라죠. 퀀티티 되겠죠. 양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서 임대료를 규제해 보겠습니다. 임대료를 규제해 보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100만 원을 임대료 규제해 보겠습니다. 그죠? 100만 원 규제했을 때 100세대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시장 가격이 현재 얼마다?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임료가 얼마란 거요? 100만 원이란 뜻입니다.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해야 될까요? 낮게 규제해야 될까요? 낮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임대료를 규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50만 원을 제가 규제해 버렸어요. 시장 가격 낮게 하느냐 높게 하느냐 시험 놉니다. 시장 낮게 할 수도 있고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임료를 규제함으로써 규제 의미가 있습니다.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규제 의미가 없어지겠죠.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함으로 단기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예? 단기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단기 수요가 증가해가 150이 되었어요. 그럼 초과 수요는 얼마쯤 발생했습니까? 단기 초과 수요는 얼마였어요? 50이었습니까? 50이 발생했습니다. 자, 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줄어듭니다. 장기는 뭐가 줄었다?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공급이 감소했거든요. 자, 공급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단기와 장기를 비교했습니다. 자, 장기의 초과수요 더 커요. 이것도 기출 냈네. 장기의 초과수는 100만 증가해버렸네. 그죠? 단기는 뭐다? 수요가 늘어나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장기는 공급이 감소인데 공급이 증가로 또 시험 나왔습니다. 공급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초과수요 더 크죠. 누가 더 크다? 장기의 초과수요 더 커지고, 단기를 우리가 비탄력이라 부른다. 단기를 다른 말로 뭐다? 비탄력적이라 부르고, 장기를 우리가 탄력적이라 씁니다. 장기를 뭐다? 탄력적이라고 씁니다. 되겠죠?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수는 커진다. 두 번 기출했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임료가 시장 임표보다 낮게 결정이 됨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입장은 존자재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까? 불량자재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어요? 불량자재로니까 질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질적 수준이 떨어지겠죠. 저하가 됩니다. 질적 수준이 떨어지겠죠. 자, 임대주택이 부족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요, 안 돌아다녀? 돌아다녀야 되겠죠. 이만큼 돌아다녔죠. 돌아다닌 노력의 기비용만큼 웃돈 더 주고 임대주택 구하겠죠. 그러면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이것도 기출을 했습니다. 암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해두고 이걸 다른 말로 음성적인 거래가 형성된다 했죠. 같은 말입니다. 음성적인 거래가 형성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집을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여기 율하에 살던 사람이 하양으로 직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까? 하양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양에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일로 가더라도 집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만약 집을 구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이사를 안 가는 것을 이동 저하라 쓰는데, 자, 시험은 이동 활발로 놉니다. 이동 활발은 이사를 간다는 뜻이고, 이동 저하는 이사를 가지 않겠죠. 만약에 하양에 있던 사람이 하양이다, 그죠? 하양 맞죠? 하양에 있던 사람이 유라로 직장을 옮기면
이사 올까 안 할까요? 안 오죠. 이동 저하라습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동이 저하되니까 이사 안 오겠죠. 이렇게 되니까 유라동에서 하양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많겠죠. 출퇴근이 많으니까 이 도로에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합니까 안 합니까? 낭비를 초래하겠죠. 차가 많이 밀릴 거잖아. 그걸 결론적으로 도로 더 넓혀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뭐가 증가한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만약에 자 시장 임료보다 높게 임료를 설정하면 자 수요 공급은 여기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요.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거 줄 거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최고 가격제 일종이라 했습니다. 이거 이상 밖에 못하는 것을 최고 가격제라 씁니다. 그죠? 의에 읽어 드릴게요.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임차인들이 부담을 하기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줄 것입니다. 균형 임료보다 낮은 수도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거래되는데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 줄 긋고 2번 규제 임료가 균형보다 높게 나타나면 줄 것입니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규제 임료가 시장보다 높게 나타나면 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수요 공급의 여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넣을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임료의 하락을 초래한다. 이렇게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된다. 되겠죠? 자 이것은 임대인들이 시장보다 높게 임대주택을 시장에 넣는 경우 임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 균형보다 높게 규제 가격을 형성하면 시장에 아무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밑으로 갑니다. 임차인 입장과 임대인 입장도 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차인 입장. 자 임료가 낮게 규제되면 임차인은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단기의 수요가 늘어났죠. 여기 보여. 단기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장기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임대주택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니까 임차인은 이사 가요 안 가요? 이사 안 간다. 이걸 이동제한 밑줄 긋습니다. 이동제한을 이동 활발로 문제지는 다 바꿔놨습니다. 이동 활발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통비 혼잡 등이 발생합니다. 되겠죠. 자 임대인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장기로 공급을 감소시켰죠. 임대료기는 임대리 수익을 감소시키므로 임대리 전환 비용이 전환으로 인한 수익보다 계속 크다면 계속 전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임대사 하는 것보다 파는 게 낫다면 이걸 매각한다 이 뜻입니다. 임대사 하지 않고 뭐 이걸 뭐다? 일반 사람에게 매매해버리면 임대주택이 줄어들겠다 이 뜻입니다. 이런 임대로 준 단기로 자 임대주택 감소폭이 적거나 단기로 전환되는 임대주기 수가 적어서 임대 공급량이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나 임대료 규제가 장기화되면 공급이 감소된다. 되겠죠. 장기로 임대주는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탄력적이다. 임대인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질적 수준이 떨어지겠죠. 임대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도 좋은 자재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자 나쁜 자재로 임대주택을 짓겠죠. 벽도 얇게 하겠죠. 그러면 자 질이 떨어지겠죠. 한 장 넘겼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임대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 또 시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암시장이 형성된다 줄 것입니다. 암시장이 형성된다. 되겠죠?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의 가격은 P분에서 형성되는 규제 암시장은 부동산 임대료 이중가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암시장이나 음성적 거래 지불이나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죠? 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평가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시험 관계없고요. 중요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자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 들리겠죠? 1번 임대료 균형 임대료가 상한이 높다 했습니까? 아까 시장 임료 균형 임료나 신장 임료 똑같단 말이에요. 시장 임료보다 높으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은 맞네요.
2번 보겠습니다. 균형입니다. 임대 사정이 낮을 경우입니까? 높나 낮냐 빨리 봐야 되겠죠. 장기로 임대 수준의 질이 낮아지겠죠. 자, 세 번째, 균형 임대로보다 임대료이 낮을 경우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로 탄력입니까? 장기가 탄력입니까? 장기가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입니다. 이 경제 법칙입니다.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 여기 보라고.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 모든 경제 법칙입니다. 단기는 뭐가 움직인다? 수요가 이동하는 걸 단기, 공급이 이동하는 것을 장기라 부릅니다. 두 개 바뀌었습니다. 요 문제는 많이 틀렸을 겁니다. 수험생들이. 그죠? 3번 틀렸고. 자, 균형입니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하겠죠. 5번에 균형임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요 이전의 균형임보다 낮아서 단기에서 장기 추가 수요도 크죠. 단기는 요만히 추가 수요잖아. 50. 장기는 뭐다? 100만 침이잖아.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넘기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로 보는 가면 208페이지입니다.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는 하향역 할 때 제가 했거든요. 하향여가 할 때 했는데 또 나오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2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보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누구에게 보조합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 보조합니까? 못 사는 사람에게 보조합니까? 못 사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적급주택이겠죠. 어떤 주택이다? 적급주택입니다. 적급주택. 못 사는 사람에게 임료를 보조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공급이 있고 여기 수요가 이만큼 존재합니다. 자, 저소득층에게 임료를 50만 원 받고 있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100명 정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정부에서 뭐를 보조다?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했어요. 자, 보조금 30만 원 지급했어요. 자, 보조금 30만 원 지급하면 보조금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보조금 크기만큼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단기는 뭐가 늘어난다 했죠? 수요가 늘어난다 했죠? 자, 단기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단기에 추가 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수요가 발생하니까 임료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갑니다. 자,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29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79만 원 됐어요, 임료가. 자, 그러면 29만 원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만큼 기존 공급자는 추가인 획득합니까? 안 합니까? 기존 공급자가 뭐다?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누구의 혜택이 돌아갑니까? 임대인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 저가주택 임료가 이만큼 상승하니까 국가주택이 하향여가 되기 시작한다. 뭐 된다? 하향여가가 되거든. 이 주택이 하향여가 되겠죠. 이 하향여가 되는데 언제까지 하향여가 됩니까? 이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하향여가 일어나겠죠. 하향여가 일어나니까 장기로는 어떻겠습니까?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하향여가니까 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만큼 임료가 원래 50만으로 돌아됨으로 인하여 저가주택 양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어났겠죠. 이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장기는 모두 누구의 혜택이 된다? 임차인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단기는 누구의 혜택이 많다? 임대인의 혜택이 많고 장기는 임차인의 혜택이 많이 갑니다. 되겠죠?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밑으로 봅니다. 자, 단기 효과. 임대료 보조는 실제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늘으니까 임대료 상승하니까 기존 공급자 추가인을 획득했습니다. 여기 기존 공급자가 임대인에게 추가인을 획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니까 자, 저가 주택의 임대주택은 장기에 추가인이 장기로 저가 임대 공급이 증가하게 되므로 자, 그 결과 임대주택의 양은 최초 균형 상태로 증가하고 임대주 원래 최초 상으로 회귀되겠죠. 복귀가 됩니다. 되겠죠? 저가 주택이란 신축 규제가 강할수록 많은 주택이 고가주택으로 하향유가 되고 오니까 장기는 누구의 혜택이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죠? 고가주택은 보지 마시고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시기 바라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자,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소득층에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줬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2번에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단계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4번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기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여기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자, 100에서 얼마? 150으로 증가했죠. 공급도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저가주택 공급량도 늘어납니다. 감소가 틀렸습니다. 자, 저소득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중의 하나입니다. 되겠죠? 자, 여가 현상 또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향여가와 상향여가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 고가주택이 저가로 가면 하향여가입니다. 이 고가라는 주택이죠. 이 고가주택은 신규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뭐다? 신규입니다. 신규주택이 뭡니까? 저가로 가는 하향여가. 만약 이것이 재개발돼서 일로 가면 상향여가 바뀝니다. 무슨 여가? 상향여가로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특별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제가 고가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 수선하는 비용하고 주택 가치 상승을 제가 비교해 본다면, 자, 비용이 크다면 수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하향여가 되고, 반대로 재개발하는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더 커지면 이거는 재개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때는 걸 상향여가라 씁니다.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향여가 상위 계층이 고가주택입니다. 살던 주택이 하위 계층이 저가주고 사유 현상을 말하는데, 하향여가는 능동적 여가 현상이에요. 보조금을 소득 효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다? 소득 효과로 인해, 효과로 용어 바꿉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이걸 책을 편집한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뭡니까? 전공자인지 안 전공자인지 책을 보고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소득 효과입니다. 저가주택은 수요가 증가하므로 저가주택 임대료 상승하게 되고 고가주택은 하향여가 됩니다. 자, 상향여가는 반대되겠죠. 하위계층이 살던 주택이 그죠? 쭉 가가지고 자, 재개발되어 상위초산 현상을 말하는데, 상향 해석은 수동적이라 부르며 줄 것입니다. 상향 소득 증가 여기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하향에도 있고 상향에도 있으면 틀립니다. 소득 증가를 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곱줄 것 별표, 딴 거는 볼 필요 없고, 오른편에 제가 문제 자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211페이지. 자, 주택의 여가 과정에 대한 주거분리 현상인데, 주거분리는 뭐다? 주택끼리 분리한다. 못 사는 주택과 잘 사는 사람의 주택을 주거분리라 씁니다. 그래서 1번, 자, 주택의 상향여가는 하위계층 사용하는 기존 주택이 자, 상위계층 사용하는 기존 주택이 하위로 바뀌면 이거는 하향여가입니까? 상향여가입니까? 하향여가죠. 반대로 됐네. 그죠? 상향여가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로 가야 돼요. 뒤집어졌죠? 자, 여기 여기로 가면 상향여가, 하위 계층이 상향으로 가면 상향여가, 그죠? 상위 계층이 하위로 오면 이건 하향여가 설명이 되겠죠. 1번 바로 틀려버렸네. 이렇게 놓으면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도 사람들 대부분 틀려요. 왜 틀리느냐고 하면은 문제를 묻는 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멍한 상태에서 시험장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동구에는 여기 뭐 로봇고등학교 시험 치잖아.
요 위에 로봇고등학교 있어. 예, 조일공고. 지금 조일공고가. 그죠? 거기서 시험 치거든요. 요 가까워요. 고속도로 쫙 올라가면 돼. 하양에 있는 사람 뭐다? 조가치마대. 영천이고 무슨 공고? 영천에 그거 있잖아. 영천 가기 전에 공고 하나 있잖아. 거기. 예? 금호공고. 그거 가치마대. 예. 경주는 모르겠고. 그죠? 거기가 가치마대거든요. 금호공고라 하는 데 있어. 그거 가치마대거든. 집 가까우니까. 그죠? 시험 치러 놓으면 뭐다? 망쳤다 하면 막 머리 시실 끄집고 놓는 되게 많아요. 그 시장 있는 옆에 그 고등학교 하나 있어. 예. 거기 금호공고인가 그거 시험 쳐요. 예. 자, 그 시험 치는 데 있으니 가까운 데가 원서 내면 됩니다. 원서 거기가 내시면 돼. 자, 2번 봅니다.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자, 지리적 인접한 근린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3번은 주거분리는 도시 내 소득계층이 분현상되고, 네 번째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주거변화가 나오겠죠. 공가의 발생은 주택의 이용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적어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밑에 주거분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분리는 자, 잘 사는 사람의 주택이냐 못 사는 사람의 주택이냐를 분리하는 것을 주거분리라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경제학으로 보면 왼쪽에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잘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저소득층,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이렇게 됐죠. 이거 반대로 바꿔가 EBS 강의에 떡 나오더라고. 경제학자 보면 쪽딱 가는 거예요. 그죠? 경제학자 보면 쪽딱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왼쪽에 저소득층 수 있잖아. 오른쪽에 고소득층이다. 모든 이론은 통일입니다. 동심원도 가도 그렇고 오른쪽이 항상 고소득층, 다익심도 똑같습니다. 모든 이론이 경제학과 다른 수학을 연결했을 때 맞아져야 됩니다. 과목이 틀린다 해가지고 이거 이론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철학으로 바꿔도 맞아야 되고 수학으로 풀어도 풀려야 되는 게 학문입니다. 오른쪽이 고소득층입니다. 조금만 보이면 여러분들이 자 보여요? 강사들이 보여요.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선생들 수준. 왜 안 높아요? 자, 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되는 거면 수강생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에 학원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말 주변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대거로 했는데 전공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부 다. 수강생들이 자격증 있는 차고 자격증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요.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는데.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보여요. 수준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면 합격선에 올라온 겁니다. 이제 그죠? 중간에 경계지역 있다 가정합시다. 경계지역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경계지역이고, 원래 경계지역이 눈에 안 보여요.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입장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얘가 왼쪽이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자 고소득층 가까이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자 저소득층 입장은 왼쪽입니까? 저소득층 가니까 땅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걸 반대로 바꿔 시험 나왔고, 그럼 저소득층의 입장은 오른쪽으로 오고 싶습니까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오른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고소득층 가까우니까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일로 가면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토지는 할정이 되고, 만약에 고소득층 입장으로 일로 가면 자 중고로 떨어지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되겠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부의 외부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자 선호 떨어지니까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주거분리는 저소득층 주거지과 고소득층 주거지로 이렇게 분리하는 걸 주거분리라 씁니다. 자
그러면 수강생들 중에 보면 좀 똑똑한 사람들 좀 많거든요. TV 같은 애널리스트로 많이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공부하시고 보면 TV 나오면 방송 부동산 방송 채널 있죠. 그쪽으로도 많이 나와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자, 부동산 하시다 보면 딴 사람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뭐다? 강의에 소질 있고 하면요, 그 채널에 나가 강의하고 이러는 거야. 강의하면 뭐다?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와. 뭐가 몰린다?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맡겨. 그 돈을 또 굴려서 뭐다? 스스로 챙기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광고 효과가 막강하거든요. 광고 효과 커질 거잖아. 그러면 다른 집 안 가고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도 많다고 돈 들고. 그러면 뭐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지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걸 우리가 주거분리라 쓰는데, 이 주거분리는 왜 발생했어요? 예? 자, 도시와 산업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도시와 산업화가 되니까 주거분리가 발생하였고,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로 분리될 수도 있고, 자, 걸린 지역 단위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돼도 관계없대요. 그죠? 자,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특별한 용어는 아니니까. 자, 여러분 또 앞으로 점점 똑똑해질 겁니다. 똑똑해지면 남들보다 말 주변도 많이 늘어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분리 어휘 있습니다. 주거분리란 고소득 고급 주택 지역에서 저급으로 수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라 씁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주거지역과 하천을 계기로 상업지로 분리되는 걸 주거분리라 한다. 맞아요? 틀렸죠. 주거분리는 주택끼리 분리되는 걸 주거분리라 씁니다. 되겠죠? 도시 전체적 측면도 있고 걸린 지역으로 분리돼야 된다. 되겠죠? 자, 읽어보시고, 자, 여가가정 주거분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급 주택에서 자, 주택 수선 후, 자, 가치 상승분이,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면, 자, 가치 동그라미 줄 것 동그라미 치고 비용에 동그라미 치요. 누가 누구보다 가치 상승분이 비용보다 크다면 했죠. 첫째 줄의 포인트는 뭡니까? 가치와 비용만 비교했잖아요. 가치와 비용만 적잖아. 예? 네, 뭐만 적었어요? 자꾸 가치하고 비용만 자꾸 적잖아. 이 포인트 용어이기 때문에 자꾸 적어요. 한 줄을 다 공부하는 경우 뭐다? 지문에 뭐 찬다? 가치하고 비용만 비교하는데, 가치 상승분이 비용보다 크다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수선합니까 안 합니까? 비용을 투입하여 수선합니다. 그러면 상향료가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적급주택은 수선하더라도, 자, 주택 가치 상승분이 비용보다 하회한다면, 가치 상승의 비용보다 하회한다면 수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대로니까 중고로 남게 된다. 그죠? 이것은 고급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주택으로, 적급은 적급으로 남는 이유가 되고,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난 경우 고소득 증식과 인접한 저소득은, 저소득 지역은 뭐다? 할증이 되고, 그죠? 자, 고소득 지역은 뭐다? 할인되게 된다. 요 할증과 할인을 바꾸어서 기출했습니다. 자, 불량주택이라고 있거든. 불량주택은 뭐 하겠습니까? 소득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다? 소득의 문제로서, 둘째, 시장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 시장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험 놉니다. 시장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발생합니다. 자, 불량주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철거하면 없어질까요? 국민소득을 향상해야 없어질까요? 국민의 소득을 향상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